자, 삼국통일 과정 볼게요. 대야성 전투 642년이에요. 백제의 의자왕이 대야성 함락하고 당항성까지 진출을 해요. 김춘추 깜짝 놀랐겠죠. 이게 대야성이면 김춘추의 사위와 딸을 맡겨놓은 굉장히 중요한 성이었는데 여기가 함락된 거야. 그리고 백제는 고구려랑 연합을 맺어서 이제 당항성까지 막 공격하는 거예요. 신라 어떻게 하겠어요? 당나라에 손을 내민 거죠. 그렇다면 당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냐? 645년 안시성 전투에서 당태종이 고구려 공격했다가 대패, 엄청나게 크게 패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신라는 대야성 전투에서 패배했지, 당나라는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했지.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648년에. 그래서 고구려에서 도망 나온 김춘추는 당나라에 구원 요청을 했고, 대야성 전투에서 패배한 신라와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한 당나라가 동맹을 맺는다. 이게 바로 나당 동맹이에요. 648년. 그렇게 나당 동맹을 맺어서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660년. 이건 외워야겠죠. 660.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이 패전을 하면서 백제는 멸망을 해요. 백제가 멸망하고 나니까 백제 자리에다 당나라가 웅진도독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식민지 같은 걸 세운 거죠. 그래서 백제 멸망한 다음에 백제 땅에다가 웅진도독부를 설치해요. 근데 웅진도독부 설치하고 보니까 이게 괜찮아. 자기네들이 지배하기에. 그래서 3년 뒤인 663년에는 당이 계림도독부를 설치해요. 계림이 어디예요? 신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자리에다가 신라 땅에다가 계림도독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663년에 외나라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 지원하고자 백강에 왔으나 나당연합군에게 패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660년에 백제가 멸망했고 백제 멸망을 안 거예요. 왜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백제의 강으로 가자 하면서 백제의 강 해서 백강이에요. 그래서 백제의 강으로 가자 하면서 백강을 왔는데 대파당한 거죠. 취리산 회맹 665년 당은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을 웅진도독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라 문무왕은 계림도독으로, 백제 부여융은 웅진도독으로 이렇게 해서 국경 관련 화친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취리산 회맹은 취리산이라는 데서 회맹이 뭐예요? 회는 모일 회자예요. 그래서 회식, 모여서 밥 먹는 걸 회식, 회의, 모여서 의논하는 걸 회의 이러잖아요. 그래서 모일회에 맹세할 맹, 모여서 맹세한 거예요. 뭘 맹세했냐? 이게 이제 화친을 맹세한 거예요. 백제와 신라 간에 국경선을 정해가지고 이제 너희가 가져갈 건 너희가 가져가고 우리가 가져올 건 우리가 가져가고 그래서 백제와 신라 간에 국경선을 정하자는 그런 맹약을 맺은 거예요. 그 신라 입장에서 완전 빡치겠죠. 근데 나당 동맹군이 백제를 정복했는데 백제는 당나라가 먹고 이제 오히려 이제 신라 문무왕이랑 백제 부여융이랑 같이 웅진도독부, 계림도독으로 둘이 동등한 위치에서 이게 이 맹약,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신라 왕 입장에선. 그때부터 속으로는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 고구려가 남아있으니까 겉으로 내색은 못했겠죠. 그래서 취리산 회맹이 있고 난 다음에 고구려가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고구려 멸망 이후 당과 신라 간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데 자, 요거 연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제 멸망 660년이에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8년 뒤 668년에 고구려가 망하고 그 8년 뒤인 676년에는 당나라가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8년 뒤인 684년에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보덕국이라는 그 나라도 멸망하게 돼요. 8년 단위로 계속 무슨 관련 일들이 막 생깁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멸망하고 거기 자리에다가 당나라는 당연히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겠죠. 그게 같은 해 668년이에요. 자, 고구려 멸망시킬 때까지는 신라는 당나라가 고가워도 꾹 참고 참았어요. 이제 고구려 멸망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와 신라 간의 신경전,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서로유가 압록강을 건너서 당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신라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고구려 땅에 안동도호부 설치할 때까지는 당나라에게 신라가 끌려갔어요. 근데 서로유가 당을 공격하면서 당나라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시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던 고현무구와 연합해서 신라의 서로유가 압록강 건너서 당나라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래 고구려가 당나라에 강하니까 신라가 고구려 장군이었던 이 고현무와 연합을 해서 당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나당 전쟁의 시작이고 자 서로유 이렇게 되죠. 서로유 계속 지금까지 신라가 당나라에게 끌려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서로유 이러면서 이제 당에게 반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유가 압록강 건너서 당나라를 공격하면서 이때부터 반격이 시작된다.
그래서 설오유, 서러유 이러면서 이제 당나라에게 반격을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석성전투라는 게 있어요. 신라가 여기서도 당나라를 물리치는데, 이 석성전투에서 신라가 당을 물리치면서 신라가 드디어 소브리주라는 걸 설치를 해요. 백제 땅에다가. 그러니까 당과 석성전투 승리 후에 신라가 사비, 백제의 수도였죠. 사비에다 소브리주를 설치해서 백제의 지배권을 확보해요. 지금까지는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독부 다 당나라가 도독부를 세웠는데, 이제 신라가 이제 석성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소브리주라고 자기가 백제를 먹고자 하는 자기의 식민지 같은 걸 건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은 웅진도독부를 설치해서 백제를 장악하려고 했고, 신라는 백제 차지하기 위해서 소브리주를 설치했다. 이렇게 해서 나당전쟁이 이제 본격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유가 공격하면서 나당전쟁이 시작, 이제 소브리주 설치하면서 나당전쟁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석성전투 승리하고 소브리주를 설치해요. 그러니까 석성전투를 승리해서 소브리주를 설치한, 이렇게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으니까 이건 석성전투 승리 후 소브리주 설치해서 썩소,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74년에는 보덕국을 건립합니다. 신라는 이 안승, 고구려 보정왕 서자였고 고구려 부흥운동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안승을 금마저에 머물게 하고 보덕국왕으로 삼아요. 왜 그랬냐? 이제 신라는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 유민들로 이루어진 보덕국을 세우도록 허락해 준 거죠. 그래서 안승은 고구려 부흥운동을 한 사람인데, 신라는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한 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익산, 금마저에 머물게 하고 이 고구려 보정왕의 서자를 그래서 보덕국 왕으로 삼는다. 그래서 당은 신라 라이벌인 백제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7.23 회맹에서 백제와 신라 간에 국경선 정하는 이제 맹약을 맺게 하잖아요. 반면에 신라는 당의 라이벌인 고구려 지원해서 보덕국을 건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675년에 매소송 전투에서 당나라의 이근행이 이끄는 20만 대군 기병이에요. 이 기병을 매소송에서 격파시킵니다. 그래서 이 매소송 전투에서 당나라 장군이 누구였냐? 이근행이다. 이건 어떻게 외우면 돼요? 근행, 부지런히 달린다, 이런 얘기죠. 매소송 전투에서는 기병을 물리치거든요. 그러니까 근행, 부지런히 달린다 해서 기병 연상하셔서, 기병을 물리친 거는 매소송 전투,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벌포 전투예요. 금강 하구 기벌포에서 당나라의 수군인 서린귀를 격파해요. 그래서 기벌포잖아요. 그러니까 기벌포, 기는 서린귀의 서린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벌은 벌주다. 그래서 기벌포는 서린귀를 벌준 전투다. 그래서 기벌포 전투에서 금강하구에서 당나라의 수군을, 매소성에서 육군 기병을 물리치고 기벌포 전투에서 수군을 물리치고 이러면서 당나라를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676년 삼국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삼국통일을 이루면서 안동도호부, 고구려 땅에 있던 안동도호부를 요동성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한 삼국통일 과정, 이 중에서 흐름으로 되는 건, 자연스럽게 되는 건 외우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안 되는 건 두 문자로 외울게요. 처음에 신라가 대하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당나라는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에게 패배했고, 그래서 패배한 신라와 당나라가 힘을 합친 게 나당동맹이에요. 나당동맹을 맺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웅진도독부를 설치한다. 여기까지는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굳이 앞머리 글자 안 따도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계림도독부 설치하고 백강전투에서를 하고 7.23 회맹에서 맹약을 맺고 고구려 멸망하고 안동도호부 설치하고, 이 뒤에 이 순서들은 좀 스토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두 문자를 따서 외워볼게요. 백, 취, 고, 안, 석, 소, 보란듯이 매, 기, 삼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요거 앞머리 글자부터 해볼게요. 앞머리 글자 따면 이렇게 돼요. 계백치를 위해서 고안한 게 있는데, 계백치를 위해서 고안했다. 뭐를? 썩소를 보란듯이 매기삼, 매겨라. 매기삼, 뭐뭐 하삼 이런 얘기잖아요. 계백치를 위해서 고안했다. 뭘? 썩소를 보란듯이 매기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백치가 뭐냐? 개는 접두어 개예요. 우리 뭐 개 좋아, 개 싫어, 뭐 강조할 때 개라는 말 붙이잖아요. 그래서 개백치 하면은, 백치는 바보를 백치라고 하니까 개백치 하면 어마어마한 백치예요. 그래서 개백치, 어마어마한 백치. 이 어마어마한 백치를 위해서 고안했다. 왜 고안했냐면 상대가 백치라고 막 우습게 보고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염려돼서 고안을 한 거예요. 개백치를 위해서 고안을 했다. 뭘 고안을 했냐? 썩소를 보란듯이 매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말을 하면 백치인 게 티가 나서 누가 막 백치인 거를 눈치채고 막 무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 말고 썩소만, 썩소가 뭐예요? 썩는 미소잖아요. 그래서 썩소만 보란듯이 매기삼, 말하지 말고 썩소만 보란듯이 매기삼,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개백치를, 어마어마한 백치를 위해서 고안했다. 뭘? 말하지 말고 썩소만 보란듯이 매기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 백, 치 위해서 고안. 그래서 썩소의 썩은 서로유가 고현무와 압록강 건너서 당나라 공격했다랑 석성전투의 승리, 석성전투에서 승리한 거, 이 두 개를 이제 썩으로 보는 거예요. 설, 석, 이거를 석, 소는 소부리주 설치, 보란듯이 해서 보가 보덕국을 건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매기삼, 매소성전투, 기발포전투, 삼국통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백치를 위해서 고안한 게 있는데 썩소를 보란듯이 매기삼, 이렇게 해서 계림도독부 설치, 백강전투, 칠이산 회맹, 고구려 멸망, 안동도호부 설치. 자, 여기까지는 당나라에게 신라가 끌려다닌 거죠. 그랬다가 서로유부터, 서로유 이러면서 이제 당나라한테 반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 이것도 썩, 소, 보란듯이의 보가 보덕국 건립, 매기삼의 매소성전투, 기월포전투, 삼국통일. 이렇게 앞머리 글자를 따서 삼국통일의 과정 순서를 외우시면 됩니다.